상반기 대구의 아파트 거래량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1위, 2위, 3위, 4위를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2022년도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래량 내에 속내를 들여다보면 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고 매매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구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뉴스를 보게 되면은 상반기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많이 늘었죠. 그리고 상반기에 아파트 거래량이 왜 많이 늘었는지는 전체적인 얘기들은 정부의 강압적인 금리 인하가 조금 일부 있었고요. 가장 크게 작용했는 것은 보금자리 특례론 때문에 갈아타기를 좀 많이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은 분양된 아파트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양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실질적으로 예전에 2년 전에 10만 가구로 잡혀져 있다가 계속해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입주량 자체가 줄었죠. 지금은 5만 5천 가구. 이제 반 이상이 입주를 했습니다. 입주를 하면서 입주를 못한 세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포기하는 사례들이나 기존 주택이 팔리지 못해서 못하는 사례, 그리고 10만 가구의 아파트들이 실제 한 5만 가구가 입주가 됐으면 대구에 엄청나게 입주량이 5만 가구 가까이 되었다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기사를 뒤져봤을 때 그런 입주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중도에 포기한 사례도 있었을 것이고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입주를 못한 사례들도 있을 것이고, 거꾸로 얘기한다면 입주 물량은 엄청나게 잡혔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를 못한 사례들이 많았다. 하지만 2021년도에 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신축 아파트의 입주 물량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이 나옵니다. 1위, 2위, 3위 대부분 신축되는 아파트들, 그 이후로는 또 마찬가지 일반적인 아파트들도 일부 조금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어플을 다 깔고 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은 어플을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되는 물량 때문에 거래량이 늘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보금자리 특례론이나 아니면 금리의 인하, 그것 때문에 일부 갈아타기 때문에 거래가 늘었다. 그리고 매년 입주 물량이 2만 가구다 3만 가구다 하게 되면 대구 전체 물량이 2만 3만 가구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래량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입주를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사태다.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기존 주택, 늘어나는 아파트 수도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존 주택이 안 팔린다면 그런 내용이에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2021년도에 학습 효과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소위 말해서 거래가 없다 보니까 급매물이 나왔다. 아파트를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파트를 굳이 팔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래량이 줄고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신문기사에서 계속해서 입주량이 늘고 있고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현재 실질적으로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것들은 대부분 신축 아파트의 입주량인데 너도 나도 금액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호구 하나 잡히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조사도 사실 이런 뉴스만 보고 거래량이 늘고 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금액을 한번 올려볼 수도 있어요. 근데 현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기본적으로 거래량 일부 늘었다면 이 흘러가는 동향을 이용해서 팔아야 되는 아파트라면은 조금이라도 금액을 낮춰서 바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현명한 거예요. 일반인들은 거래량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매매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 나는 금액을 조금 낮춰서 현재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갭투자 현황을 보게 되면은 달수구가 1위입니다. 109건, 그리고 2위가 수성구 89건, 북구가 50건,
그리고 달성군이 42건, 계속해서 동구, 중구, 남구 순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그 사이에 갭 투자를 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생각해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또 갭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생각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상반기 외지인 투자를 보게 되면 1위가 달수구입니다. 370건, 2위가 북구, 3위가 동구, 4위가 수성구. 이런 데이터도 마찬가지 입주되는 아파트량이 있기 때문에 외지인이 입주를 했는 사례와 등기 이전을 했는 사례, 아니면 매도 매수자에 의해서 거래를 했던 사례, 상반기에 외지인 거래도 상당히 많았다. 외지인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은 투자를 했는 사람들의 거래가 많았다. 기존 투자를 해서 되팔았던 사람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기존에 분양권을 구입해서 되팔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현 입장에서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다고 생각해서 외지에서 다시 들어와서 구입을 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저번 영상에 얘기했다시피 투자 카페나 투자 밴드의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분양되는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마찬가지 실거래 신고로 잡히죠.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거래 동향에 매매 거래로 다 잡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을 일반적인 매매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꼼꼼히 계속해서 챙겨보시는 분들은 제 얘기가 뭔지 이해를 하실 거고, 늦게 들어와서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모든 영상을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래량이 많았던 아파트들, 1, 2, 3위를 기록했던 아파트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현재 엄청난 거래량이 있었으면서도 매물로 123건이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전세 19건, 월세 52건. 그 이유는 아직도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대부분 실입주를 했는데도 이와 같이 매물로 나온 매물과 기존에 팔렸던 매물들 300건이 넘는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었고, 실제 매물로 123건이나 나와 있습니다. 동일 매물을 풀게 되면 434건의 매물들을 부동산에서 광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좀 되시겠죠. 마찬가지 기존에 150건의 매매를 하고 나서 실제 다시 매물로 나와 있는 2위를 기록했는 달성 프로죠.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매물건은 153건, 전세가 80건, 월세가 157건. 월세를 157건이나 내놨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월세를 좀 받으면서 기다려보자. 전세를 돌리면서 조금 기다려보자. 그리고 급한 분들은 153건의 매물을 내놨습니다. 마찬가지 동일 매물을 풀게 되면 758건의 매물을 각기 다른 부동산에서 계속해서 광고를 내고 있다. 하지만 동호수가 같은 아파트의 매물은 153건의 매물로 팔아야 되겠다는 심리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외에 관심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다면 집에서 PC를 이용해서 저와 같이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영상이 너무 길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사실 뉴스상에서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 매매가 됐는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현재 또 한번 분양 할인을 하는 아파트가 이런 것이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그리고 저하고 통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해 보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 아파트 거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부동산을 다녀보니까 그런 매물들이 없더라. 급매물을 구입하러 부동산을 찾아갔지만은 실제 그런 매물들은 없었고, 부동산에서 추천했는 것들은 그거보다 가격이 더 높은 것들을 추천하더라.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반기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면은 실제 그런 매물들이 현재 아파트 입구에 그런 매물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갭 투자나 투기 세력들의 소위 말해서 유료 회원방으로 움직이는 그런 카페나 밴드에서 일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실제 부동산을 다니면서 물건을 내놓는 사례들도 있었죠. 외지의 부동산인데 이런 매물들을 좀 팔아달라, 아니면 전화 오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아파트 입구에 부동산을 운영하는 분들이 급매물을 많이 팔지 못했던 사례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는 이와 같은 외지인들이 대부분 분양권을 투자 카페나 투자 밴드에서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어떤 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고, 또 어떤 분들은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왜 하락한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댓글도 달죠.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가 들어가서 그런 댓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나쁜 쪽에 얘기하는 사람은 구독도 해 놓지 않고 그런 댓글만 달고 징징댑니다. 유튜브에서는 이 사람이 내한테 구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이 다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댓글에 대해서 제가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고, 라고 똑똑하다 싶으면 그런 댓글을 달지도 않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움직이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댓글도 달 것이고, 정말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저도 제가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상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질적으로 만나서 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분들은 물어보고 미팅도 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 시점에 완전히 분위기가 돌아섰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 보시라고 상세하게 설명도 해 드리고 미팅도 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팩트는 실제 엄청난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은 갭 투자의 일부 거래와, 그리고 가장 큰 거래는 입주되는 아파트들의 입주 물량, 소위 말해서 등기 이전 때문에 매매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 매매가 일부 예전 2022년 고점되기 하락했는 빈도에 의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데이터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 하락을 했다 데이터로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실제 실무자들에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해서 일반 실무자가 아파트를 사러 왔는데 이것저것 똑바로 얘기해 줄 필요가 없죠.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를 똑바로 해 주겠습니까? 친분도 없는데. 아파트 사러 왔으면 그냥 아파트 매물을 보여주고 팔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나쁘다 말다 할 필요 없이 그런 어느 정도의 친분을 만들든, 아니면 아는 정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영상 마찬가지 일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조차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왜 상반기에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졌고, 실제 급매물들이 아파트 현재 입구에서 부동산 운영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물이 없었고, 그럼에도 그런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었는지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로 분석을 다 한다면 실제 2년 전에 10만 가구를 계획했던 아파트 입주 물량에 현재 10만 가구에서 약 4만 가구가 빠졌다면 4만 가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결론은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새 아파트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례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포기한 사례가 많았을 것이다. 오늘의 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